아, 중저음으로. 오늘은, 반발 정치,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번 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네. 내가 무슨 부동산 정책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능력도 안 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매불쇼를 보다 보니까 그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정상화와 관련해서 이광수라는 사람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생각을 좀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 하여튼간 저기 관심 있으면은 매불쇼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볼 사람은 보고, 이광수 나오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래저래 말도 지금 이제 많고, 이재명도 계속 그 SNS에 그 부동산 범죄 관련돼서 도 이제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찌라시 이거를 이제 본 게 있어서 7월 1일자로 굉장히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나도 이제 들었고 또 이제 보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부동산, 이제 거기 그 매불쇼에서도 그렇고 계속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표현이 맞나? 요거 그런 문제의식이 좀 들더란 말이지. 부동산에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 불자에 움직일 동자잖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이 정도로 만약에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주거용 부동산에도 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물론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요즘에는 저기 원룸형 아파트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르상으로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근데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건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고 창고 건물도 있고 많잖아. 부동산 종류가 겁나게 많잖아. 토지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동산이 다 문제냐고. 다 문제인가? 물론 각각의 문제들이야 있긴 있지. 예를 들어서 토지 관련해서도 땅 투기라든지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문제, 또는 그 자산 가격 상승으로, 비정상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그 부의 분배가 더 왜곡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공장 건물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나? 아니면은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빌라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나? 내가 보기엔 딱 하나밖에 없어. 아파트가 문제야. 아파트.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부동산 문제라고 할 게 아니오. 이거는 그냥 아파트 문제야, 아파트 문제. 우리나라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문제라고 하는 게 맞아. 아파트 문제라고 하는 게 맞고, 이거를 그냥 저 부동산 문제라고 이렇게 흐리지는 말자고. 그러니까 하여간 아파트 문제라고 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불쇼로 보다 보면은 무슨 뭐 지금 이제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긴다. 근데 보유세를 올린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보유세 카드는 좀 최종적으로 최후에 써야 되는 카드고, 그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됐을 때 쓰는 것이 보유세 카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공시 가격의 현실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후적인 조치다 뭐 이러면서도 비판도 하고. 근데 일단은 이거는 그 아파트 문제와는 별개로 공시 가격의 현실화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한마디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 표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로,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흔히들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법에 보면은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적정 가격. 그래서 표준지든 표준 주택이든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이든 적정 가격으로 조사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이 적정 가격이 뭐냐? 거기 또 정의가 나와, 그 법에. 적정 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당사자 사이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게 뭐요? 시장 가치란, 이게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지. 이 가격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법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정 가격으로 표준지라든지 표준주택이라든지 표준 그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놓으면, 요거에 기초해서 공무원들이 개별 지가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 가격에 근거해서 세금도 이제 부과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표준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표준지를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표준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표준지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미친놈이 있나? 응? 그 가격이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 표준지라든지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주택이라든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장 가치, 그러니까 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거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도 땅 같은 거 이제 평가를 할 때도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이나 7,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만약에 표준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장 가치는 한 170, 18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시골 같은 경우는 좀 더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2배 이 정도 된다는 거지 대충. 그러면 그게 뭔 시장 가치냐고, 그게 뭔 적정 가격이냐고. 적정 가격이 아니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이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의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주택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높아지겠지. 그러면은 욕을 먹겠지, 정부가. 세금 뜯어간다고, 세금 왕창 뜯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에 170만 원 돼가지고 세금이 70% 올라버렸네. 그러면은 열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누구를 조사대? 감정평가사를 조사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원래는 170만 원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100만 원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왜 나는 부동산의 가격 공시는 가격 공시고 세금은 세금이고 왜 이거를 하나로 가격 공시로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공시는 공시고 세금은 세금이지.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부담된다 그러면은 현실화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100% 현실화 해야지. 시가대로 당연히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170만 원을 평가를 해야지.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원래 지금 100만 원으로 표준지 공시가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2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은 70% 선으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140만 원을 세금 산정이 기준 가격으로 잡으면 되잖아. 세무 당국에서 아니면 법으로. 근데 왜 이거를 공시 가격을 왜 14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왜 이거를 공시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왜곡시키냔 말이야. 그럼 되냐고. 이거는 이거, 그건 그거지. 감정평가사들도 큰 소리 쳐야 된다니까. 왜 말을 못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 조사 평가하라고. 그럼 적정 가격으로 해야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시장 가격으로. 근데 하여간 이거를 무슨 이거를 무슨 지금 아파트 가격의 어떤 비정상적인 폭등 이거를 잡는, 정상화하는 어떤 도구로 삼는다? 이거는 얍삽한 거지.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여간 이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해서는, 이 카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 정책과는 또 별개로 그냥 공시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100% 현실화. 그래야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지금 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 정도 되네, 2배네 3배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거기가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 원이요? 그러면 200만 원이 시가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냐고 세상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 왜?
쉽게 만들어 놓고 쉽게 가면 되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이거는 세무정책 차원에서 뭐 70%를 기준으로 하든지 65%를 기준으로 하든지 80%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라 이거지. 응? 감정평가사들한테 지금 떠밀지 말고.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불쇼에서 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문제, 이제 거기서는 부동산 문제라고 그러지. 나는 이제 아파트 문제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그림이 다가오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관련해서 이제 내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그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집장만 하는데 쓰는 돈하고, 애들 교육비로 쓰는 돈하고, 결혼시킬 때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 이게 세 가지. 근데 결혼은 일단 빼고, 결혼 비용은 일단 빼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집장만 하는 돈하고 교육비인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집장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예 빵이다, 0원이다. 물론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편의상 아예 집장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교육비로도 돈이 안 들어간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가구에 가처분 소득이 확 늘겠지. 가처분 소득이 아마 내가 보기엔 2배는 늘 것 같아. 2배는 더 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달에 만약에 둘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1,000,000원을 번다. 그러면은 1,000,000원이 집장만 하는데도 안 들어가고 교육비로도 안 들어가.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나? 아니면은 지금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이 맞벌이를 한다. 그래도 한 달에 400~500원 벌잖아. 그럼 만약에 500만원을 번다. 그러면 500만원을 버는데 네 식구가 애 둘 데리고, 이게 이제 네 식구가 500만원으로 사는데 집장만 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고 교육비로도 돈이 안 들어가.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그냥 네 식구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돈,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하는 돈, 이걸로 다 쓸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냐고. 이왕이면 더 좋은 가전제품을 드릴 것이고, 이왕이면은 더 좋은 차로 바꿀 것이고, 응? 이왕이면 이제 외식도 한 번 더 하겠지. 좋은 거 먹고, 응?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이런 데다 쓸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 버리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뭐 한 번도 이제 이게 그거 뭐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냐. 그치, 지금은 꿈 같은 얘기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게 이재명한테 정말로 그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것과 더불어서 교육 혁명도 필요하다. 나는 혁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집장만 하는데, 또는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이 나는 정말로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면은 이게 가능하다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불가능한 얘기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에서 돈을 한번 확 줄여보자, 전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해지겠냐고. 그잖아? 그럼 하여간 교육혁명도 또한 필요하다.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공교육을 통해서 국민 독서량을 대대적으로 한번 늘려보자 이런 얘기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교육은 혁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도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 제도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 의식의 변화에서 일단 내가 지금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꿈을 꿔보자 이거야.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교육비에 돈이 안 들어가고 주거비에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요 얘기를 내가 이제 꼭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문제고, 특히 이제 이재명이 지난 시절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런 때 이제 때도 실패한 이 부동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아파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숙제라면 숙제인데, 예전에도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뭐 지금 뭐 주택 보급률은 뭐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저쪽 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 옛날에 무슨 뭐 김광수라는 사람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아파트를 안 사고 분양을 안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사가지고 남들은 무슨 막 저기 무슨 뭐 뭘 사가지고 뭐 몇 억이 올랐네, 저때는 뭐 술만 마시면 뭐 그런 얘기하고 막, 아이고, 그러면 정말 힘 빠지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사야지, 내가 기회 되면 꼭 사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 후회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기 이재명이 그래 봤자 그 정권 바뀌면 또 똑같아.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패 신화 같은 게 있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책이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고 참 그래봤자 괜히 나만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나만 결국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잖아.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깨야 돼. 이거를 안 깨면은 이게 안 돼. 더군다나 이거를 항상 깨야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괜히 이러다가 나 나중에 또 후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걸 항상 깨는 게 중요하고. 근데 참 되게 좀 어려운 거는 지금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실제로 지금 아파트를 사서 뭐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설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대부분 다 그래도 올랐으면 싶겠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이미 정책 방향하고는 거꾸로 돼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두 사람이 바뀌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 사회적인 혁명에 가까운 이런 의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 이게 수반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이재명의 생각은 더 이상 실거주가 목적인 아파트를 통해서는 돈 못 번다. 이걸로는 돈 못 번다. 그거 말고 주식으로 돈 버세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세요. 이렇게 이제 그 돈을 투자할 만한 다른 데를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조금 베리긴 했지만 어쨌든 작전은 지금 그거 같아.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들이 그런 그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묶여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산업자본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맞긴 한 거지.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 쪽으로 좀 자금을 좀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 전 국민적인 이런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출구, 그러니까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출구도 이제 마련이 돼야 되겠지. 이제 하고 있고. 근데 하여간 이 부동산 정책, 이 아파트 가격의 이 비정상적인 폭등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교육혁명과 더불어서 이게 만약에 확 줄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이 된다니까. 출산율 저하도, 아니 내가 만약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만약에 돈이 안 들어가, 큰 돈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낳겠지.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다니까. 결국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도 지금 집도 장만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취직도 못하게 생겼구만. 그리고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여기에다가 세상에 애 낳으면은 그 교육비랑 어디에 감당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애를 안 낳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뭐 애 낳으면 얼마를 주고 돈을 주고 뭘 어쩌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 거 별 의미도 없고 결국에는 애를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식구가 만약에 최저시급만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0씩을 만약에 벌어서, 아니 500을 벌어서, 아니 뭐 딴 데도 안 들어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쓴다. 그러면 애를 안 낳을 이유도 없다니까. 그럼 애도 많이 낳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아파트 문제, 이게 부동산 문제, 이게 부동산만 연관된 게 아니고 이게 주식시장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교육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고 출산율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 하여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미 아파트에 투자를 한 사람도 있고,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물론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 그 큰 돈을 자기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다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샀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갈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고려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거고,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냥 아예 그런 여지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그런 세상이라면 한번 우리가 꿈꿔볼 하지 않나? 뭐 내가 이제 저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막 무슨 뭐 저기 이재명한테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따다닥 시원한 대답을 내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내 능력이 안 되고, 아마 똑똑하고 섬세한 이재명이 나름의 보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노무현이나 문재인과는 달리 국민적인 의식이, 이재명이 얘는 진짜 할 것 같아. 얘는 빈말 안 하잖아. 얘는 진짜 할 것 같아. 얘는 한다면 하는 놈이잖아.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여튼 교육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면은 정말로 정말로 더 바랄 것이 없겠네. 하여간 건투를 비네. 근데 하여간 뭔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러다가 내 나중에 또 후회하는 거 아닌가? 또는 야 뭐 그래 봐야 어차피 정권 바뀌면 똑같아. 결국 아파트는 안 망해. 오르게 되어 있어. 요런 거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나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재명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 이제 좋은 생각이 나도 좋은 안이 떠오르면 또 다음 후속 방송에서 후속 영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하여간 꿈꿔보자. 우리가 정말로 그 아파트 장만하는데, 집 장만하는데, 또는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 안 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하찮아 보이지 않게,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뭐 이런 세상은 아닌, 뭔가 좀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나서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래서 좀 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꿈꿔보자. 이게 오늘의 나의 메시지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또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